특검의 강압 수사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던 최순실 씨가 이번에는 묵비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굳게 담은 최순실 씨의 입,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득이 될까요? 아니면 실이 될까요? 네, 사회부 배혜림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배 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묵비권 하면 수사기관에 가서 자기에게 불리한 짓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 헌법, 형사소송법에 다 기술이 자세히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런 말 영화에서 자주 많이 들어보셨을 봤습니다. 겁니다. 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이렇게 고지하는데요.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형사소송법에도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고문이나 강요에 따라 자백하는 것을 막고 그래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네, 최순실 씨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모른다, 뭐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최 씨는 강압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이유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네.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특검에서 아주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최 씨의 변호인이죠.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11일 법정에서 최 씨에게 특검에 출석하지 않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 사유를 필요하면 내가 얘기하겠지만 관련된 분들의 명예를 생각해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강압 수사를 하는 특검 그리고 인권 탄압을 받는 최순실 이런 구도로 맞선다는 전략을 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특검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 사이에서 수사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특검팀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지만 특검의 조사 방식 그리고 변호인을 배제한 장시간 면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이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네. 현재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이 줄줄이 어떤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 이렇게 딱 두 사람이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최순실 씨가 묵비권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하고도 맞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특검은 이 사건의 핵심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이 최순실 씨를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네. 최 씨는 특검이 처한 이런 상황을 묵비 전략을 통해서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원은 특검에 뇌물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가져오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최 씨와 박 대통령은 절대로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향후 특검 수사에는 진전이 없을 거다. 이게 바로 최순실 씨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특검의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면 조서에는 그럼 질문만 있고 이 최 씨의 답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 특검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거 아닙니까? 네, 불리할 게 전혀 없다. 이게 바로 특검팀의 입장입니다. 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어차피 그 진술을 해서 부인하는 경우가 거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데는 그냥 조서를 받은 다음에 사건 처리를 하면 되는 걸 알고 있어서 그렇게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팀의 판단은 어차피 최 씨가 자백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진술을 하든 안 하든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또 특검이 이미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하고 기소하면 되기 때문에 이 최 씨의 답변 내용보다는 최 씨를 신속하게 조사하는 게 우선적이고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앞서 설명했듯이 어떤 묵비권이라는 게 우리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 전에 기소된 많은 피의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우리가 생각나는 그런 정치인들 중에 이 묵비권을 행사해서 또 뭐 이득이 됐다든지 아니면 불리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네, 묵비권을 행사한 정치인들 여러 명 있죠.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지난 2009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돼서 조사를 받을 때 이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한 전 총리는 5만 달러 뇌물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9억 뇌물 사건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됐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묵비권을 행사했고요. 같은 당 이정희 전 대표도 경선 부정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
이 진술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석기 전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정희 전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법조인들은 객관적인 증거나 참고인 진술이 부족할 때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유리하지만 반대로 확보된 증거가 탄탄하다면 묵비권이 불리하다고 평가합니다. 네, 그렇다면 최순실 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네. 전문가들의 전망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검찰과 법원에서는 최순실 씨가 자신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자기죄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재판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묵비권 행사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보장된 자유권적 기본권이 맞습니다. 하지만 묵비권을 보장한 최초의 사유는 고문에 의해서 자백을 강요해온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깨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배혜린 법조팀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